자, 이름을 좀 부르고 해보자. 민혁, 배민혁, 오케이. 너 오늘 며칠이지? 6월 12일, 오케이. 민혁이, 호영이, 정호영, raise your hand, 오케이. 그 다음에 도환, 오케이. 그 다음에 재준, 오케이. 그 다음에 윤결, 오케이. 그 다음에 본우, 오케이. 종민, 강종민, 서은성, 은성, 그래. 유나, 남유나, 오케이. 그 다음에 조예재, 예재? 본인이 예재라는 거야? 아니야? 근데 자기라는 눈빛으로 날 바라봐주면 어떻게 하냐? 예지 없어? 오, 이렇게 없지? 은채. 오케이. 그 다음에 나린. 오케이. 안 부르는 사람. 이름? 조성민. 오케이. 어디 조씨야? 알았어. 나랑 관계없네. 그냥 던져봤어. 자, 오늘부터 이제 논술을 시작할 텐데, 선생님은 여기 조윤병천입니다. 그 선생님 보낸 그 영상 다 봤죠? 한 명만 봤네. 봤죠? 했더니 한 명만 보고 나머지는 퀘션. 이제 뭐 우리가 논술은 선생님이 2000년부터 대략 지금 논술은 한 25년 정도 이렇게 가르쳤는데, 메가스타디에서 내가 2006년에서 2018년까지 있었고, 2018년부터 논술이 이제 디클라인이 되면서 메가에서는 나오고, 이제 그 목동 토마스 아카데미 하고 부천에서 강의를 하다가, 우리 여기 최종현 원장님이 친한 동생이에요. 친한 동생이라서 와달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지난주부터 오려고 했지만, 지난주는 개인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지난주에 시합이 있었거든. 검도 시합이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그때가 중요한 뭐라고 하지? 그 저녁 시간에 중요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건데 빠질 수 없어서 내가 본래 그 다음 주부터, 요번 주부터 한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한 주가 어쨌든 딜레이 된 거는 그런 사연이 있다. 알아두고, 또 하나가 내가 2011년에서 2018년까지 메가스터디 전체에서 내가 있을 때 합격자가 가장 많았고, 보통 여기 보면 또 김영 편입이라고 있죠. 편입은 뭔지 알지? 편입은 대학 다니면서 자기가 다른 대학으로 그 대학을 옮기는 건데, 요즘은 대학을 옮길 때의 시험이 보통 영어, 그 다음에 면접, 아니면 논술과 면접인데, 논술은 두 개 대학만 논술을 봅니다.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우리가 하는 논술과 똑같아. 그죠? 그래서 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편입도 지금 요 인강은 그걸 듣는 친구들도 이제 같이 듣게 되니까 기초는 똑같습니다. 기초는 똑같은데 나중에 문제의 유형이 좀 다르다. 근데 이제 너네들도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지금이 6월이니까 6월부터 시작해서 6월, 7, 8, 9, 10. 보통 10월 달에 시험이 있고, 그 1차지, 그 수능 전에. 그 다음에 수능 끝나고 2차에 시험이 있어. 근데 이때부터 해서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논술을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요때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동의 토마스 아카데미가 국내에서 가장 합격자가 많은 학원 중에 하나야. 거기도 요때부터 시작을 해. 요때부터 시작을 한다는 건 어떻게 하냐. 예전에 2018년 그때까지는 그래도 애들이 1월 달부터 시작을 하거든. 방학 때가 되면은 보통 한 클래스에 100명 정도?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때쯤 되면은 애들이 집중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월등히 많아. 보통은 뭐 한 클래스에 처음에 시작할 때 한 30명 정도? 근데 요즘은 뭐 5월 달, 4월 달 정도 되면은 전문 학원이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 보통 10명, 15명, 뭐 10명 정도 내외 요 정도밖에 없어. 그리고 방학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늘지 않아. 이해가 되시죠? 시작하는 게 보통 5월이나 6월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는 건 정상적인 거다. 알겠죠? 또 하나가
논술의 합격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얘는 일단 안 한다. 대부분 안 하지. 아마 너네 학교에서 너네가 유일하게 하는 학생들일걸? 내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한다고 시작하면 그 선생님이 야 그거 해봤자 안 돼 라고 할 거야. 왜냐하면은 해봤자 안 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거야. 만약에 이게 대부분 학생들이 한다. 6월 달부터 시작해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내가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이렇게 보면은 매년마다 준비하는 학생들의 시기가 좀 늦고 또 하나가 논술은 문제가 딱 4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수학이나 영어처럼 그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요 논술을 보통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토마스 아카데미 학생들도 시작을 좀 빨리 한 학생들은 5월 달, 보통 6월, 7월. 근데 합격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때 시작을 한다. 또 하나가 강사가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보면 맨 앞에 메가스터디 및 김영편입 연고대 합격자 2011년, 2018년 이거 왜 합격자 배출밖에 안 해놨어? 기분 안 좋은데. 연고대 합격자 1위입니다. 요때. 이게 메가스터디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1년에 많이 보내면은 연세대학교를 20명 정도까지 보냅니다. 그때는. 지금은 그렇게 못 보내지. 그때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은 작년, 재작년에 학생들을 보면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인하대학교까지 보통 한 클래스에 전문학원 한 10명 정도인데 그중에 붙는 학생들은 3명에서 4명 정도. 근데 그 친구들도 꾸준히 하는 친구들. 근데 꾸준히 하지 않는 친구들은 합격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주저리 떠드는 이유는 두 가지야. 첫 번째, 하나는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는다. 근데 늦지 않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 늦지 않는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글을 쓰는 건데 우리가 그 방식대로 지금 글을 쓰는 훈련을 할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이걸 읽어보라고 했는데 요거 하기 전에 내가 이제 그 보내줬던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너네가 어떤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에 출제 요소. 내가 어떤 시험 보려면 이 시험에서는 뭘 내지가 가장 중요하지. 그죠? 논술은 모든 논술 시험은 첫 번째 주제를 파악해야 돼. 주제가 뭐냐면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인가. 근데 주제는 보통 어디에 나오냐면 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 자, 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4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문제가 이렇게 나왔죠. 제이심은 가와 나의 핵심 주장을 요약하시오. 주장을 요약하라고 되어 있지. 그럼 우리가 어떤 글을 볼 때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인지를 파악해야지만 그 주제에 대한 관점을 포착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논술 문제는 예를 들어서 주제가 있어. 여성 아니면은 미, 아름다움, 정의, 평등 이러한 주제가 있어. 그 논술 문제는 오직 하나의 주제밖에 나오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제이시문이 여기는 연습하기 위해서 2개를 써놨는데 보통 4개나 5개 정도의 제이시문이 나와.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서 여성이야 주제가. 여성이라는 주제라면 첫 번째 제시문, 두 번째 제시문, 세 번째 제시문, 네 번째 제시문은 요 여성에 대한 관점이 A, B, C, D 이렇게 나오거든. 내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여성에 대한 관점이라고 했죠. 관점. 예를 다른 거와 비교해서 한번 봐볼게. 예를 들어서 주제가 자연미다. 이게 주제야. 그럼 첫 번째 제시문은 자연미는 인위성의 배제이다. 이게 관점이야. 주제에 대한 관점. 이걸 왜 강조하냐면 모든 논술 문제는
주제에 대한 관점에 대한 거야. 관점에 대한 거라는 걸 먼저 외워둬야 돼. 첫째.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 제시문은 가에서 자연미는 인위성의 배제이다. 이게 뭐라고? 주제와 관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텍스트를 보면 여러분 뭘 찾아야 될까? 당연히 빨리 주제를 찾아야지. 빨리 관점을 찾아야지. 그 내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 주제와 관점을 파악하면 끝났다. 좀 이따 그 얘기를 해줄게. 그럼 제시문 나는 아니야. 자연미는 자연과의 조화지. 이게 관점이야. 뭐가 다른 거야? 미에 대한 규정이 다르지. 야, 자연미는 어떠한 것도 인위성이 들어가면 안 돼. 두 번째, 아니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 자체가 미야. 세 번째 제시문 나도 주제는 똑같겠지. 그러면 자연미는 이렇게 들어가겠지. 야, 너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 자연미는 완벽한 인위성을 얘기를 해. 이게 다 뭐라고? 얘가 관점이야. 자, 니네 비문학 독해와 얘는 달라. 비문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진 요구 조건, 즉 선택지에 나와 있는 요구 조건에 따른 정보가 분산돼 있잖아. 분산된 정보를 찾아서 조건에 맞는 정보를 응용하는 문제들, 뭐 비교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등등에 해당되는 것을 요구 조건에 따라서 뽑아내야 되잖아. 얘는 그런 거 없어. 뭐냐면 모든 논술 제시문은 주제를 먼저 찾는다. 그리고 관점을 찾는다. 여기까지는 알겠지. 그 첫 번째, 모든 논술 문제는 주제가 있어. 주제를 찾아야 돼. 주제가 보통 나오는데 여기는 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제를 안 썼거든. 첫 번째, 주제. 자, 그럼 내가 출제 요소라고 했죠? 이거 뭐냐면 논술에는 네 가지 유형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논술의 사유형이야. 요거밖에 없어. 다른 공부는 뭐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단계별로 해야 될 게 겁나게 많은데 논술은 단계별로 할 게 없어. 오늘 하는 게 바로 시험이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걸 언제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기출문제거든, 얘 자체가. 두 번째. 자, 논술 문제는 두 번째는 요약이 나옵니다. 얘는 문제는 아니야. 이건 전제야, 전제. 모든 논술 문제는 주제가 있겠지. 그러니까 두 번째.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제시문 가와 나를 요약하시오로 나와. 요약하시오. 요약은 뭘까? 여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제시문 가를 요약하시오. 보통 몇 자가 나오냐면 200자가 나와. 200자. 예를 드는 거야. 그러면 제시문 가를 요약하라고 하면 어떻게 요약해야 돼? 자연미는 인위성의 배제이다라는 것을 찾아내면 다른 거 찾으면 안 되고 자연미와 인위성의 배제라는 것을 텍스트에서 자연미와 인위성의 배제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뽑는 거야. 그게 요약이야. 요약은 다른 말로 그러면 뭘 정리하는 거야? 주제에 대한 관점 정리지. 그래서 요약은 관점 정리야. 그렇죠? 그럼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근데 요약은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요약 문제는 경희대학교, 숭실대학교, 외대 여태까지 나왔던 대학, 그다음에 성균관대, 그다음에 인하대. 매년마다 유형들이 약간씩 바뀌지만 보통 이 대학들, 예를 들어 볼게. 성균관대 문제나 경희대학교 예전에 사회계열 문제는 이렇게 나와. 제시문 가부터 가나다라마, 제시문 마를 요약하시오. 그래 몇 자? 500자. 그럼 생각해봐. 이걸 원고지로 생각하면 500자라고 하면은 제시문 가에서 예를 드는 거야. 주제가 자연미라고 하자. 자연미는 인위성의 배제이다. 하고 인위성의 배제에 해당되는 거 100자 정도 쓰겠죠. 왜냐하면 가, 나, 다, 라, 마. 100자는 몇 문장이야? 한 3문장밖에 안 돼. 3문장. 그러면 자연미는 인위성의 배제이다. 그럼 뭘 찾아야 돼? 인위성의 배제란 이렇게 들어가겠지. 어렵지 않지, 요거. 이거 다 찾을 거야. 쌤 딸이 중학교 2학년이거든. 걔도 요거 해. 베이비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제에 대한 관점에 해당되는 내용은 뽑는다? 요거 어렵지 않지. 이건 뭘 해야 돼, 그러면? 훈련을 하는 거지. 훈련을 하는 거야. 논술에서 훈련이야.
아는 게 아니라 논술은 반복적 글쓰기를 통해서 누구나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이걸 모르는 사람 없죠? 이게 만약에 영어 내가 투정사의 명사조용법부터 비투용법, 형용사조용법, 부사조용법을 하면 어렵겠지만 이거 우리나라 말이잖아. 그렇죠? 한국 사람 다 맞지? 모를 리가 없지. 자, 첫 번째 문제 요약입니다. 요약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됐지? 요거 이외에 나오면 내 목을 치세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자, 두 번째. 그러면 요약은 알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비교 문제가 나와. 비교. 그럼 비교도 뭘 비교하라는 걸까? 앞에서 내가 말한 거 나오겠지. 비교는 뭘 비교하는 거야? 주제에 대한 뭘 비교해? 관점이야. 내가 질문하면 관점만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어떻게 나오냐? 자, 이쪽으로 가볼게. 비교. 문제는 이렇게 나와. 대부분의 문제는 제이심은 가와 제이심은 나를 비교하시오. 역시 500자. 됐지? 그럼 예를 들어볼게. 건대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예전에. 건국대학교 문제. 제이심은 가와 제이심은 나에서 주제가 정체성이었어. 정체성. 우리가 좀 이따 할 건데. 제이심은 가에서 정체성은 하고 외적 규정이다. 그럼 아까 이거 몇 자라고 했어 내가? 전체가 몇 자라고 했어 지금? 500자. 똑같이 제이심은 나에서 주제, 정체성은 내적 규정이다. 주제에 대한 관점을 뽑아냈지?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될까? 외적 규정이 뭐고 내적 규정이 뭐다? 아, 이거 정리해야지 하면 요약이 되지. 이땐 정리하면 안 돼. 비교는 차이를 설명해 줘야 돼. 요약은 본문에 있는 거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다 뽑아야 돼. 근데 비교부터는 잠깐. 아까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건 정리니까 비교는 뭔가 차이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차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돼. 설명이기 때문에 자신의 설명이 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교 추론이라고 해. 어렵지 않죠? 비교 추론은 비교해서 설명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라. 본문에서 내가 외적이란 말과 내적이란 말을 찾아냈어. 야, 인간의 정체성이 외적 규정이야. 아니지, 인간의 정체성은 내적 규정이지. 이거의 의미를 내가 궁금하거든? 그 외적 규정이라는 건 뭘까? 아, 그건 사회가 만드는 거야. 그렇지? 아, 그건 약간 강제적인 거야. 이런 느낌이라면, 그럼 내적이란 말은 얘를 몰라도 얘의 대비적 개념이 되겠지. 그러면 내적 정체성이란 내적 규정이야. 이렇게 되면 내적 규정이라는 건 사회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드는 거야? 그쵸? 인간이니까 나. 그치? 본인의 주체. 자율적. 그럼 여기는 강제적이라면 여기는 자율적. 사회적이라면 개인적. 이렇게 들어가겠지. 근데 이것도 길지가 않지. 몇 자? 이거 250자. 대략 250자면은 몇 문장이냐면 7문장밖에 되지 않아. 7문장. 그렇죠? 여기도 7문장. 이게 비교야. 논술 문제, 대부분의 대학의 논술 문제 1번은 요 놈이 나와. 형식도 똑같아. 가와 나를 비교하세요 밖에 안 나와.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해석. 자, 비교하세요. 그 다음에 해석하세요. 니네 왜 국어 시험에 보면 문학에 보면은 보기 나오고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 친 작품의 내용을 설명한 거 쭝적절한 것은 보기가 보통 뭐거나 비평, 이론이 나오고, 그치? 그 다음 문학 작품을 해석하도록 나오는데 요게 논술도 비슷하게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논술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이심은 나의 관점에서, 제이심은 내가 지금 나의 관점이라고 했지. 나의 관점에서 제이심은 다의 문학 작품을 해석하시오. 여기도 관점이 들어가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됨? 근데 우리가 지금 할 게 여기까지 일단 할 겁니다. 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비판이 있는데 앞에 걸 하면 얘는 자동으로 해결이 되거든. 비판은 이거야.
제이심은 나의 관점에서, 제이심은 다의 관점을 비판하시오. 그럼 내가 지금 한 얘기가 다 뭐와 관계돼? 주제와 관점에 해당되는 거지. 주제와 관점. 그래서 논술에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관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얘를 찾아내면 요약하세요. 얘를 찾고 비교하세요. 요 관점을 가지고 문학 작품이나 도표를 분석하세요. 요 관점에서 다른 관점을 비판하세요. 관점 안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찾아내면 합격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지겠지. 됐음?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뭘 보냐면 이거 나눠준 거. 요건 봐보자. 어디를 보냐면 지금부터 시작이야.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는 적이 없어. 나하고 제이심, 가 두 개를 제이심은 가와 나를 읽고 먼저 뭘 찾아봐야 될까? 그러면 당연히 얘를 찾아야지. 먼저 주제가 없으니까 주제를 찾아봐야지. 오케이? 그리고 좀 더 쌤 저는 주제도 찾고 관점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제와 관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제이심은 나를 한번 볼게. 5분 주겠습니다. 5분. 처음에 4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오케이? 자, 이 정도면은 찾았을 것이고. 자, 주제 뭡니까? 야, 논술은 요거만 잘하면 돼. 주제와 관점만 찾으면 돼. 주제 뭡니까? 물론 주제가 대부분 논술 문제 많이 나와 있거든, 요즘은. 근데 일부 조금 어렵게 하려고 주제를 뺀 거야. 주제가 뭘까? 그렇죠. 여성 혹은 여성성이야. 그 우리는 딱 보자마자 잠깐. 가에서 여성성을 뭐라고 규정하지? 여성성이 뭘까? 이렇게 보통 나와. 왜냐하면 모든 논술 문제는 눈치를 채는 사람도 있겠지만 봐라. 내가 아까 뭐라고 썼냐면 나에서 하고 여성성은 아까 자연미는 이렇게 나왔지. 여성성은 주제어를 주어로 배치하면 돼. 글 쓰는 걸.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쉽잖아. 그죠? 여기는 여성성은 A에 의해 규정이 돼. 논술은 첫 번째 문장을 주장이라고 해. 이게 주장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논술, 뭐뭐 해야 한다. 그런 논술은 없어. 그건 존재하지 않아. 그럼 가에서는 그런데 여성성은 하고 B에 의해 규정이 돼. 요걸 찾아내면은 주제와 주제에 대한 관점을 찾으면 자, 여러분은 이 텍스트를 보고 여성성은 얘에 의해 규정이 된다라고 찾았다면 요거 250자지. 그럼 생각해봐라. 여성성은 A에 의해 규정이 돼 하고 썼다면 그 다음 뭘 쓰면 돼?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여성성이라는 건 정의에 justice에 의해 규정이 돼 라고 하면 여러분 두 가지가 궁금하지 않아? 여성성이 뭔데? 정의가 뭔데? 논술은 그러기 때문에 주제와 관점을 찾아내면 주제와 관점에 해당되는 거를 내가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됨? 자, 예를 들어서 전에 아까 이름 뭐라고 했지? 윤결이. 결? 오케이. 윤결? 성이 윤씨고 이름이 결이야? 오케이. 자, 봐라. 이거 쌤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말하고 논술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윤결이는 학생이야. 이거 논술이다? 왜 논술인 줄 알아? 모든 논술은 주제, 현상에 대한 규정이야. 이걸도 똑같이 나는 여성성이 A라고 봐. 나는 여성성이 B라고 봐. 여성성에 대한 규정이거든.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윤결이는 학생이야. 이걸 증명해야 되는 게 논술이거든. 윤결이는 학생이야. 우리는 내가 근데 윤결을 보고 쟤는 학생이구나 라고 아는 건 보통 이 학생에 대한 규정 때문이야. 첫째, 학생은 특정 조직에 속해 있어야 돼. 학생은 나이가 대략 고딩으로 보면 17에서 19이어야 돼. 학생은 그리고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윤결이가 알고 봤더니 어느 학교 다니지? 고잔 고등학교 다니 몇 살이지? 19이죠. 이쪽을 뭐라고 하면 개념이라고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결이라는 현상이 내가 생각하는 개념에 속해 있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여러분을 보고 현상이잖아. 눈에 보이니까. 잠깐 얘네들은 얘네 학생이네. 규정할 수도 있고 내가 요 도서 얘네는 아무리 봐도 여잔데 둘은 여성이다. 남성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잖아. 이해되죠? 그 논술도 똑같은 거야. 제가 보이는 여성성을 보니까 저 여성성은 선천적으로 부여된 거네. 처음이니까 써주는 거야. 저 여성성은 사회적 규정이네. 난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그럼 여기서도 내가 윤결이 학생이네. 윤결이가 고잔고등학교 다니고 19이고 근데 이 성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학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학생은 공부를 해야 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능 공부 중에서도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을 하고 있군. 근데 윤결이가 국어를 혹시 국어 인강 듣니? 누구 거 들어? 빅토리? 빅토리를 들어. 빅토리를 들어. 그럼 영어는 이명학을 들어? 명학이 형을 들어. 띵학이 형을 듣지. 수학은 은건이를 들어? 미지 누나를 들어. 자, 그거 아주 구체적이지. 근데 내가 쓰는, 윤결아, 내가 그러는 거, 어떤 사람, 인간을 모르는 누군가, 저 동물은 뭐죠? 내가, 사람이야. 사람 중에서 직업이 뭐죠? 학생이야. 근데 설명하는 거야. 특정한 조직에 있고, 19살이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애들을 우리는 학생이라고 해. 이 중에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그지? 내가 공부를 하는 애를,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쟤는 국어는 빅토리를 듣고, 영어는, 명학이를 듣고, 수학은 미지 누나를 들어. 훨씬 더 구체적이잖아. 근데 만약에 이쪽에 내가 국어는 민철이를 듣고, 여기 누구야? 영어는 누구지? 조정식을 듣고, 수학은 누구지? 은건이 형을 들어. 그지? 이렇게, 얘는 대성파, 얘는 메가파. 그죠? 좀 더 구체적이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는 윤결이는 학생이다라는 건 주장이야. 근거를 내가 어떻게 했어? 주어 수어잖아. 수어를 분석하고 주어를 구체화하는 거야. 이 말을 괜히 하지 않겠지.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썼으면 이쪽에 있는 거 구체화하고 지금 우리는 처음이니까 얘도 구체화해서 연결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주어와 수어를 찾고 주어와 수어를 연결하네 그게 논술이야.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그럼 여기 보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어떤 문제를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주제 찾아봐 이렇게 돼. 빨리 주제 찾자 이렇게 돼. 그지? 그 다음에 수로 찾아봐.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고 주어 찾고 수로 찾은 다음에 수를 분석하고 주어를 구체화해 주는 이때 중요한 게 있겠지. 제이시원 나를 보면 이렇게 길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에 지금 250자. 근데 요거 보면 요거 한 문장에 보통 한 줄이 40자야. 그리고 6줄밖에 안 되잖아. 그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6줄로 줄이는데 이건 요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핵심적인 개념만 갖고 와서 내가 설명을 해야 되거든.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여기 보면 여성성은 하고 내가 여기 써줬죠. 말해줬지. 여성성은 사회화 과정에 의해 규정이 돼. 이 말을 딱 듣고 아마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윤결아 여기에서 말하는 여성성이 사회화 과정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모르지? 모르는 거야. 두 가지를 찾아. 여기서 말하는 잠깐 여성성이 뭐야? 여기서 말하는 사회화 과정이 뭐야? 근데 일단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여기서 말하는 여성성이 사회화 과정에 의해 규정된다 라는 이 텍스트 딱 읽고 난 다음 느낌이 어때? 이 말이 여성성이 사회화 과정에 의해 규정된다 이 말은 파저티 긍정적인 말일까 부정적인 말일까? 부정적이죠. 뉘앙스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 뭔가 욕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성성은 사회화 과정에 의해 규정이 된다라는 이 텍스트를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리터럴 문자로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자, 쌤 딸이 아까 중학교 2학년이라고 했어. 우리 딸한테 딸 읽어봐. 여성성은 사회화 과정에 의해 유딩이라고 하죠. 유딩도 읽을 수 있잖아. 유딩 읽어봐. 여성성은 사회화 과정에 의해도 규정이 됩니다. 읽겠죠. 근데 우리 딸 유딩한테 딸 그럼 이게 의미가 뭐야? 아빠 똥 싸네 하고 가겠죠. 맞아? 의미를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한테 윤결아 이게 의미가 뭔지 말해줄 수 있니? 아저씨 똥 싸네 그러면 안 되잖아. 잠깐. 여기가 중요한 거야. 이 사회화 과정이라는 건 본문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화 과정이라는 단어가 너네가 지금 부정적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 여성성이란 단어도 부정적이겠네? 근데 본문에 그게 없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본래는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논술은 본래 요약부터 하거든? 요약을 하면 쉬워요. 본문에 있는 내용만 쫙 정리하는. 근데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추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추론을 하기 시작을 할 거야. 근데 추론이 어렵지도 않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성은 하고 얘는 뭔가 수동적이고 여성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의존적이고 근데 지금 내가 말하지만 요거는 맨 마지막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지 지금은 몰라도 돼. 근데 이런 걸 찾아낼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야. 그 사회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건 아까 내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사회화 과정이란 말은 주체적인 거야 강제적인 거야? 맥락 그치? 강제적인 거지. 내적인 거야 외적인 거야? 외적이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걸 추론이라고 하거든. 근데 추론이 어렵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머리 털라고 한 번도 내가 추론해 본 적이 없는데 아니죠. 우리는 늘 추론했어. 자, 누군가 마스크를 끼고 있어. 마스크를 꼈구나. 이렇게 하지 않지. 감기가 걸렸나? 그지? 아니면 마스크 꼈네. 안경 썼구나 하지 않지. 눈이 나쁜가 보다. 그치? 아저씨가 왜 문신을 하고 다니지? 저 조폭인가? 그죠?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보고 그냥 넘기지 않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주님의 품으로 자꾸 이렇게 가. 졸립구나. 이때부터 털기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우리는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와. 먹구름이 오는구나. 비가 올 것 같은데? 그죠? 추론이라는 건 거기다 써보세요. 추론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논술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입시지만 대학 들어가면은 모든 시험이 다 논술로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논술은 대학에서 시험을 볼 때 보통 선생님이 국문과 출신인데 교수님이 딱 들어와. 중간고사 들어와서 야 쓰고 나가라 하고 나가. 욕망에 대해서 쓰라는 거야. 그럼 요번 학기에 우리가 욕망에 대한 예를 들어서 미셸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 그 다음에 자크 락강이라는 철학자, 그 다음에 에드먼드 후설이라는 철학자 거를 책을 읽었어. 맨 처음 뭘 해줘야 되냐면 각각의 이게 딱 느낌이 오죠. 얘가 주제야. 푸코에게 욕망이란 이런 것이고 락강에게 욕망이란 이런 것이고 후설에게 욕망이란 이런 거야. 이게 요약. 차이. 푸코는 욕망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면에 락강은 욕망을 이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후설은 이에 대해서 욕망을 이렇게 말했지. 비교. 그 다음에 해석. 해석은 뭐냐면 최근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가지고 영화 좋은 거 없나? 최근에 드래곤 길들이기. 드래곤 길들이기에 내포된 욕망은 푸코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야. 즉 영화를 이 관점에서 설명해 주는 거야. 지금 어떻게 했어? 요약, 비교, 해석까지 했지. 비판은 뭐냐면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드래곤 길들이기라고 하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욕망은 후설적 욕망인 것 같아. 이 욕망에서 봤을 때 푸코의 욕망은 가댐이고 락강의 욕망은 쉐시고 후설의 욕망이 나는 가장 타당하다고 봐. 이건 비판이죠. 지금 뭐 했어?
요약, 비교, 해석, 비판. 그렇죠?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도 늘 하는 사고가 뭐야? 누가 말하면 저 새끼가 저거 아까 말한 게 내용이 이거구나. 잠깐. 근데 아까 저놈이 얘기한 거랑 이건 이런 차이가 있는데 잠깐만 내가 그때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지. 이 새끼가 말한 걸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빡치네. 얘가 저 새끼 죽었어. 일단 비판까지 나가잖아요. 요약, 비교, 해석, 비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부할 때 늘 쓰는 거야. 이해됨? 근데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모든 이게 논술은 여러분들이 인문 계열에 특히 우리가 다 인문일이잖아요. 그렇죠? 인문 사회 계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잘 생각해봐. 우린 주로 뭐로 먹고 삽니까 나중에? 인문 계열은 밥으로 먹고 살지. 밥 먹고 살지. 밥 먹고 살아요. 근데 인문 계열은 주로 뭘로 먹고 사느냐? 주로 우리는 털거나 쌤 지금 털고 있죠? 털거나 아니면 글로 쓰거나. 뭐 김대리에 나와서 이번 그 프로젝트 발표해봐. 저는 여성똥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 잘 털어야 돼. 잘 써야 돼. 그죠? 논술이 하는 게 바로 여기 텍스트가 말한 걸 너 요약할 수 있어? 그냥 이 두 가지 차이를 네가 설명해봐. 그럼 이걸 가지고 네가 우리 사회의 현상을 한번 그죠? 설명해봐. 분석 해석이지? 그럼 네 생각은 결국 뭔데? 항상 요약, 비교, 해석, 비판이 모든 공부의 기초인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수능 공부 똑같지 않아? 사실 첫 번째 일치불일치 요약이죠. 그 다음에 니네 수능에서도 공차, 공통점과 차이, 비교 문제. 그 다음에 전제 추론 문제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 모든 논술이나 아니면 수능이 추구하는 건 우리가 그걸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라고 하거든. 요게 이제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관점을 먼저 찾아내라. 요약. 차이를 설명해라. 비교. 요 이론형을 가지고 문학 작품을 분석하든 영화를 분석하든 도표를 분석하든 그게 해석. 그렇지? 맨 마지막은 네 견해는 뭔데? 타당성.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관점을 비판하는 걸 비판이라고 하는 거야. 논술 문제는 비교, 해석, 비판. 세 가지. 왜냐하면 요약은 기초니까. 다시 비교, 해석, 비판. 이 세 가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게 논술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쉽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야. 비교, 해석, 비판. 그리고 얘가 내가 지금 딱 설명하자마자 여러분들이 비교는 저거고 해석은 저거고 비판은 저거구나. 이제 알겠어. 알겠어와 글을 쓰는 건 다르죠. 왜냐하면 쌤이 검도를 올해가 딱 30년 동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이제 검도를 가르치는 거야. 야, 너네 중단은 이렇게 잡아. 삼동작 머리치기는 어떻게 해? 가르친 다음에 가르치자면 한 명씩 나와봐. 그러면 잡는 것부터 이상할걸? 잡는 것부터. 얘는 처음에는 반복을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인가를 파악을 하고 요거 8번 정도 지나면은 글 쓰는 건 아무도 고민하지 않아. 글 쓰는 건 아무도 고민하지. 나중에 맨 마지막에 고민해야 될 게 뭘까? 아까 요 추론이에요, 추론. 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겠는데, 여기 뭘 추론해야 되죠? 이 의미가 뭔지, 그것만 고민하면 돼. 또 하나. 이거는 수능을 잘하는 애들이 얘를 잘할까? 아니죠. 수능을 못하는 애들이 얘를 잘할까? 아니죠. 누가 잘해? 많이 하는 놈이 잘하는 거야.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해. 특히 수능과 논술은 직접적 관계가 없어. 왜냐하면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논술에서 요구하는 조건 아예 다르지. 얘네가 지금 보문할 거야. 이거는 비문학 독해와 전혀 달라. 이거를 독해할 때 비문학처럼 독해하면은 논술의 요구 조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여기는 뭐만 찾으면 돼? 훨씬 더 간단하죠. 주제와 관점. 그리고 그거의 의미가 뭐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역으로 수능은 주제와 관점 찾고 그거에 대한 의미가 뭐지 하는 순간 바로 떨어지는 거야. 뭐가 달라? 요구 조건이 전혀 다른 거야. 얘는 심플하지. 주제 찾고 관점 찾아라. 관점을 정리해라. 주제 찾고 관점 찾아라. 관점의 차이를 설명해라. 똑같은 얘기 계속할 거야 앞으로도. 주제 찾고 관점 찾아라. 관점에서 문학작품과 도표를 분석해라. 주제 찾고 관점 찾아라. 이 관점에서 이 관점을 까라. 그게 비판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논술은 주제와 관점 싸움이다. 그리고 내가 요거 영상을 찍어 놓고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맨 마지막 날 내가 여러분한테 할 게 이거야. 자, 내일 경희대 시험이다, 니들. 경희대 시험 가자마자 뭐 해야 돼?
주제요. 그럼 뭐 찾아야 돼? 관점. 경희대 1번 문제 뭐라고 했어? 비교라고 했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차이를 설명해야 되지. 지금 설명한 거와 그때 설명할 게 똑같아. 이 말을 왜 해줘? 쉬운 거야, 그래서. 근데 뭐가 어렵죠? 얘는 수능은 눈으로만 해도 되거든. 얘는 자기가 손으로 써야 됩니다. 쓰는 거를 잘하면은, 논술은 그래서 운동과 똑같아. 반복적으로 써야 돼. 그렇게 쓰면은 짧은 시간 내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쓰는 거 싫어하거든. 여러분도 싫잖아. 쓰는 거. 나도 싫어요. 쓰는 거를 누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논술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의 기초는 너네 왜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시험 범위가 예를 들어서 오늘 뭐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다. 못하는 사람은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한번 쫙 풀고 딱 끝나고 딱 덮어. 다 이루었다. 뿌듯합니다. 한 번만 해도.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해도 다시 해야지. 한 4-5번 때도 불안해야 돼. 이거 완전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죠? 그 또 하나의 남학생들은 잘할 거야. 이게 덤벨 내가 30kg짜리를 한 세트에 15번 해. 한 번 하고 2번 빡세게 하고 한 네 번째 세트에서 7번째 딱 드는 순간 몸이 말하지. 그만. 너답지 않게 왜 그래 그럼. 맞아, 나답지 않다. 내려놓죠. 얘 벌크가 커져 안 커져? 더 이상 안 커지지. 너네 왜 국어나 영어 어려운 거 나올 때 딱 풀다가 잠깐. 이거 안 나와. 자기가 누가 출제자가 되죠. 이거 안 나와. 하다가 약간 어려우면 병천아 너답지 않게 이걸 왜 하려고 해.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죠. 어떤 사람이 어려우면 잠깐. 이 새끼가 나랑 맞짱 뜨려고 하네. 더 들어가야 되지.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두 가지일 거야 지금. 뭐라는지 모르겠다. 이거 하나. 그러면 안 되겠다. 이것이 잠깐 조금 알겠는데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인식이 저 정도면 뭐 잠깐 아까 논술 그럼 대부분 5, 6월 달에 한다고 했고 나도 하고 그럼 저거 일주일에 어차피 한 번 주고 과제 한 번 내주고 그러면 저거 주제와 관점만 찾는다는 건데 just like chewing a gum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고 그지? 혹시 chewing a gum을 못 알아둔 거 아니죠? 알아들으셨지? 잘 안 터지네 오늘 여기. 보통 이건 첫 시간이라서 그렇구나. 쌤이 그 메가스터디 때 지금은 그게 없어졌을 것 같은데 조윤병천하고 그때 쳐서 나도 놀랐어. 조윤병천 옛날 건 2006년 조윤병천 이 새끼는 개그맨이야 이렇게. 맨날 수업하러 들어와서 개그만 치고 나가. 그래서 그때 원장한테 많이 혼났어요. 제발 좀 애들 좀 가르치라고. 첫 시간에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지? 좀 진지하게 해주고. 이해가 되시죠? 요거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다시 정리하면 뭐야? 논술 문제는 4가지밖에 없다. 주제, 요약, 비교, 해석, 비판. 근데 주제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약, 비교, 해석, 비판. 딱 요 4가지다. 실제로 글을 쓸 때는 주제와 관점을 찾는다. 그럼 이걸 응용하면 주제와 관점을 정리하는 게 요약. 관점을 비교하는 게 비교. 하나의 관점으로 문학작품이나 도표를 분석하는 걸 해석. 맨 마지막에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하나의 관점을 비판하는 게 비판. 이걸로 계속 반복을 할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시간을 좀 오케이. 자, 요거를 뭘 할 거냐면 일단 여기는 써봐 보세요. 여성성은 사회화 과정에 의해 규정이 된다. 하나. 그 다음 여성성은 여기다 써봐봐. 생물학적 선천성에 의해 규정이 된다. 자, 사회화 과정에 의해 규정이 된다. 생물학적 선천성에 의해 규정이 된다. 요거. 내가 아까 그냥 읽으라고 할 때와 요렇게 규정을 해주면
여성성은 사회화 과정에 의해 규정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 요 사회화 과정에 해당되는 거 요거를 찾으라고 했지. 자, 한번 같이 볼까? 거기 한번 봐봐. 자, 나번 여성은 항상 여성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설명을 좀 많이 해줄 겁니다. 근데 잘 봐라. 이 문장의 뉘앙스가 여성은 항상 여성이 될 것이다. 이게 파지티브에 네거티브에. 그쵸? 야, 이런 거야. 야, 아씨, 너 그래봤자 네가 여자지. 이런 얘기야, 이거. 그런데 다른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여성성을 벗어버리는데 여성들이 자신들을 남성들로 변화시키는 것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걸 딱 보고 그렇군 하면 안 돼. 잠깐만. 남성으로 변화시킨다? 밑줄 쳐보세요. 남성 중심주의지. 그치? 남성 중심주의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왜 쓰는 거야? 좀 이따 사회화 과정에 요 단어에 남성 중심주의적 사고가 이거의 의미일 거란 말이야. 또 보고 떠오르는 걸 그냥 쓰면 돼, 처음엔. 틀려도 좋아, 맨 좀. 남성 중심주의적 사고. 그런데 세 번째 줄에 오늘날의 여성이 자연의 산물이라는 거를 승인하는데 이거 비판하는 거죠. 인간 사회에서 어떠한 것도 자연적이지 않고 다섯 번째, 여성도 사회화, 밑줄 치세요. 다섯 번째 줄에 사회화. 동그라미 쳐봐. 이건 일종의, 그래서 여기에다가 거기다 써보세요. 남성 중심주의, 남성 우월주의. 그 다음에 여자의 운명에다 동그라미 쳐봐. 이 말 왜 나왔을까? 여성성은, 자, 운명에 있어서 다른 것들의 방해는 근본적이다라고 하는데, 여자의 운명은 여자의 미래, 다른 것들의 방해, 밑줄 쳐보세요. 이거 일종의 다른 것들 해놓고 사회적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라는 건 뭐냐면 그 사회가 추구하는 관념이야, 관념. 만일 이런 행동이 다른 방향을 취한다면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고, 여성은 자신의 호르몬이나 신비스러운 호르몬이나 본능,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거는 뭐더 써봐. 생물학적 요인.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세상에 대한 자신의 몸과 관계, 밑줄 치세요. 몸과의 관계에다 동그라미 쳐봐. 이 사회적 관계. 관계들이 자신보다 타인, 동그라미 쳐봐. 타인. 이쪽에 한 점, 여기. 타인. 4페이지. 지금 여기 하고 있거든. 지금 여기. 여기하고 같이 지금 읽고 있어, 우리가. 그거 할 거야. 타인에다 동그라미 쳤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의 소년과 소녀를 분리했던 시면, 거기다 쓰세요. 남성과 여성의 분리. 그들을 고의에다 동그라미 쳐. 고의. 자, 그들을 고의. 자, 사회적 의도라고 쓰고, 여성은 그녀가,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맨 뒤입니다. 여성은 그녀가 형성해 왔던 것에 다른 존재가 될 수 없고, 과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남성 중심주의적인 사회구조. 과거는 그녀의 삶의 그림자, 동그라미. 영향, 부정적 영향. 그래서 제이시몬나는 여기는 이런 거야. 이거의 핵심은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딸내미 어렸을 때 유치원에 이렇게 보내고 얘한테 나도 어렸을 때 뭐 이런 거 보통
여학생들, 여자는 뭐 핑크빛 옷을 입고 이건 굉장히 싫어했거든, 내가. 근데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우리 딸이 아빠, 여자는 핑크색 옷을 입어야 된다며? 그래서 내가 딸내미 누가 그랬어? 유치원 선생님이 그랬어. 선생님 누구? 알았어. 다음날 바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이지 아빠인데요. 혹시 선생님 우리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렇게 하셨나 했더니 그것은 제가 선생님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남자와 여자가 어렸을 때부터 역할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그런 말씀하실 때 조금만, 왜냐하면 잘못하면 진상이 될 수 있잖아. 그죠? 조금만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딸내미는, 선생님 딸이 요즘 하는 운동이 검도를 4년째 하고 있고, 주짓수를 이제 좀 이따 배우고, 권투는 2년째 하고 있거든? 애들이 보통 여학생들을 그렇게 하면은 너 자꾸 왜 뭐 남자가 되려고 그래? 그런 게 없이 얘가 좋아하더라고.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잖아. 그 옷에 대한 색깔도 여기는 다 좋네요. 그죠?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그런 색깔이 갖고 있는 그 성차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지?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잖아. 남자는 꼭 이래야 돼. 그지? 남자는 왜, 요즘은 그런 말 안 듣지 않나? 남학생들은 요즘은 그런 말 안 들을 것 같아. 야, 남자는 인생에 딱 3번만 울어야 돼. 이러면 안 듣죠. 예전엔 3번 울 때, 첫째, 태어날 때. 2번째, 뭐였지? 나도 까먹었네.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3번째, 나라가 망했을 때. 어렸을 때는 그래서 밖에서 누구한테 맞고 들어오면 아버지한테 더 맞았어. 맞고 들어왔다고 더 맞았어. 울고 들어온다고. 그렇죠. 요즘은 그리고 이제 우리 어디냐. 한국 외대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언어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 무슨 말이냐면, 남자라는 말 뒤에는, 야, 임마! 남자가 새끼가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 남자는 괜찮아. 남자라는 말 뒤에는 관용, 허용, 용서,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여자라는 말 뒤에, 어디 여자가 이렇게 부정, 금기, 이렇게. 근데 언어가 갖고 있는 그 논술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써보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언어는 권력이다. 그런 말 안에는 권력적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런 말. 자, 내가 지금 말한 게 그거야. 여기에 보면은 청소년의 선형과 소녀를 분리시켰던 심연은 고의적으로 발달시켰다. 아무래도 그러겠지. 야, 남자는 이렇게 총 빵빵 쏘고 뭐 이렇게 비행기 들고 다니고, 여자애들은 테디베어 들고 뭐 이래야 되잖아. 어렸을 때부터, 그치? 어렸을 때부터 딸아이한테는 인형을 사주고, 아들한테는 총을 사주고, 이런 거. 그게 선천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분리하는 계기다. 그치? 그런 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의미야. 남자와 여자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 차이가 그들의 가능성을 제한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폭력이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해됨? 근데 여성성은 사회화 과정이다라는 이 사회화에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는 쌤, 저는 이 사회화 과정을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핵심적인 내용 뽑겠는데요. 그래서 쌤이 말한 거는 너무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이거 보자마자 내가 지금 말한 거를 다 떠올리면 나는 뭐 먹고 사냐? 그지? 보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지금은 틀려도 좋으니까 계속 추론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됨? 그러니까 논술 교육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다른 건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주어진 거를 정리하거나 주어진 걸 응용하면 되는데, 논술은 맨날 수업 시간마다 이 단어 모름이야? 생각해봐. 생각하기 싫은데 지가 얘기할 거 왜 자꾸 물어보지? 근데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문사회 계열은요, 잘 생각해봐. 남이 시키는 거를 하는 게 요약이야, 요약. 그렇지? 근데 자기 자신만의 사고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추론이라고 하거든. 누가 추론을 하느냐? 추론을 많이 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야. 까라면 까. 이건 요약이잖아. 네 생각은 어때? 쌤,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그러면 요약만 해.
실제로 요약이 많은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대학들이고 추론이 많이 나오는 대학이 최상위권 대학들이야. 추론이 당락을 좌우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우리가 보통 수업은 1교시는 매 시간마다 오늘은 아까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하느라고 요거 시간을 좀 더 쓰긴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오늘의 쓸 글에 대한 논제 분석이야.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글쓰기를 바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 글 쓴 거를 바로 걷어서 바로 첨삭을 해. 요렇게. 그리고 매 시간마다 여기에 매 시간마다 과제를 주는데 과제는 처음에 많이 안 줍니다. 맨 처음에 오늘도 쓸 거는 이거 쓰라고 할 건데 이거 250자, 250자 하고 앞에 거 문제 250자, 250자 딱 1000자 쓰는 건데 보통 1000자는 논술 시험에서는 대략 몇 분이냐 하면은 50분이야. 50분. 50분을 주고 1000자를 쓰는 거야. 근데 처음에 이거 못 씁니다. 맨 처음에 시간을 좀 많이 줘.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시간을 점점 줄일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첨삭은 뭐냐 하면 오늘 쓴 거, 오늘 근데 내가 1시간을 주면 1시간 동안 1000자를 쓰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500자를 쓸 거야. 그럼 그 중에 쓴 사람 한 명, 여기에서 4명 정도의 글을 복사를 해서 그래서 여기 쓸 때 자기 이름 쓰면 안 됩니다. 서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쓰고 FC 축구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 학원 이름이 뭐지? 삼률 이렇게 써도 되고 그치? 왜 삼률인 줄 알죠? 여기 애가 셋이 있는데 서율이, 아율이, 도율이라서 삼률이야. 자기가 아니면 자기 이름 영어로 써도 되고 어쨌든 남들이 못 알아보게 쓰셔야 됩니다. 누가 당당하게 자기 이름 쓰는 것도 괜찮아. 다만 이제 이 논술은 핵심이 첨삭이거든. 첨삭을 할 때 쌤이 좀 강하게 하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착해져서 그러지 않는데 예전에는 첫 번째 학생 거 한번 볼까? 첫 번째 문장 예를 들어서 이거 여성성은 사회화 과정에 의해 규정이 되었다 이렇게 쓰는데 여성성이란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 속에서 그것을 참고 극복하는 은근과 끈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똥 싸는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찢어버리세요 하거든. 그럼 서로 부끄럽잖아. 자기도 막 아씨 그거 열심히 썼는데 아저씨가 찢어버리라고 하고 갔댐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면 안 되고 자기 이니셜이나 동생 이름이든 자기가 알아보는 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첨삭을 해. 자, 첨삭을 했어. 그 다음에 내 과제를 주겠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요 글쓰기 시간에 대면 첨삭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과제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그러면 그 과제에 해당되는 거를 대면 첨삭 끝나고 전체가 같이 또 공개 첨삭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수업 시간에 공개 평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요 글 쓰는 시간에 대면 첨삭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쌤 카페가 있는데 쌤 저는 첨삭을 받았는데 한 번 더 첨삭을 받고 싶어요. 그럼 그 카페에다가 올리면 돼. 카페는 내가 여기 원장님한테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보내달라고 할 거야. 아시겠죠? 그 올리는 방법은 요번 주는 어차피 안 쓸 테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줄 거야. 그래서 논술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글 쓰는 거고 글 쓴 걸 첨삭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가 가장 중요해. 이해되셨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10분 브레이크하고 뭘 할 거냐 하면 방금 전에 요거야. 여성성은 사회화 과정에 의해 규정이 된다. 여성성은 생물학적 선천성에 의해 규정이 된다. 요거를 쓰는데 얘는 내가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 주의할 게 방금 전에 했던 거 다 까먹고 다시 처음으로 가보면 봐라. 글을 쓰는데 지금 쓰라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은 여기까지는 알 거 아니야. 여성성은 사회화 과정에 의해 규정이 된다. 그치? 첫 번째 문장이지. 여성성은
사회화 과정에 의해 규정된다. 그 다음 문장. 이때, 그치? 사회화 과정은 하고 우리가 썼던 거, 찾은 거, 남성 중심주의적 사고를 말한다. 그치? 이러한 사고는 하고 또 쓴 게 있어. 이런 사고는 외적이며 강제적이다. 어떻게 했어? 앞에 있는 단어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받아주면 돼. 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해볼까? 다른 걸 한번. 예를 들어서, 자, 글 쓰는 방식의 방식, 가에서 노동은 소위, 이게 주어고 이게 수로지. 주제와 관점이야.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만약에 텍스트에서 뽑으려면, 이 텍스트 가에서 말하는 이 노동에 해당되는 어휘를 찾겠지. 소외에 해당되는 어휘를 찾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그럼 내가 글을 써야 돼. 그럼 얘를 다 찾은 다음에 쓰는 거야. 노동은 하고 소외이다. 한 다음에 요 소외지. 뭐 소외, 이 소외는 하고 다이렉트는 처음엔 그렇게 써도 되는데 나중엔 좀 유치하니까 이거를 두 번째 문장에 이러한 분리는 인간의 정체성을 약화시킨다. 두 번째야. 우리 이제 예를 쓴 거거든. 노동, 특히 정신노동, 육체노동, 감정노동에서의 분리는, 그지? 일종의 사회적 억압이다. 그치? 이런 식으로. 어떻게 했냐면, 소외라는 단어로 분리를 가져오고, 정체성의 약화라는 걸로 거에서 정신, 육체, 감정의 분리라는 말 찾아내고, 즉, 앞에 있는 단어에서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 난 좀 길게 썼는데, 좀 더 쉽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노동은 소외다. 소외는 분리다. 분리라는 것은 정체성의 파괴이다. 정체성의 파괴라는 것은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노동의 약화이다. 이 노동은 곧 인간의 정신을 파괴한다. 정신의 파괴는 뭐다? 이렇게. 즉, 본문에 나와 있는, 먼저는 본문에 나와 있는 어휘 중에서 노동에 해당되는 거 모조리, 소외에 해당되는 걸 모조리 찾아.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앞에 있는 어휘를 기반으로 다음 문장을 배치해 주면 돼.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첫 번째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을 지배하고, 두 번째 문장이 세 번째 문장을 지배하고, 세 번째 문장이 네 번째 문장을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자, 10분 브레이크하고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글 쓰는 시간 주고 그걸 가지고 첨삭하면서 다시 교정을 할 거야. 됐죠? 오케이. 자, 지금 텍스트 펴봐봐. 펴보고 텍스트 요거 피면 여기까지 했고 요거 생물학적 선천성. 요건데, 봐봐라. 4페이지, 4페이지 말고, 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다 찍어. 요렇게. 봤죠? 이거는, 이렇게. 왜냐하면, 논술 문제는 이렇게 논점이 아닌 걸 쓸 필요가 없거든. 근데 수능의 텍스트는 핵심적 정보가 분산이 돼 있는데 얘는 위에 거는 논점과 무관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논술 거기다 써보세요. 논술 독해는 뭘 해야 되느냐? 선택과 배제. 한마디로 쓸데없는 건 과감하게 삭제한다.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얘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이야. 거기가 논점이야. 무슨 말이냐면 거기 보면 성경을 거론하면서 바티칸 성명은, 근데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뭐라고 이제 까먹으면 안 돼. 우리는 지금
여성성이 도대체 뭐에 의해 규정이 되지가 논점인 거야. 이 기준이 없이 읽으면 다 중요해 보이거든. 근데 이 기준을 갖고 있어. 머릿속에 생물학적 선천성이 뭐지? 생물학적 선천성이 뭐지? 생물학적 선천성에 해당되는 걸 가져오는 거야. 그럼 봐봐. 네 번째 단락에서 성경을 거론하면서 바티칸 성명은 성경의 첫 2장으로 돌아가 태초부터 인간성은 남녀관계 구별 동그라미. 그러니까 선천성이라는 게 남녀 구별 요건 찾을 수 있겠지? 창세기 2장 4절에서 25 여성은 아담을 위한 조력자 동그라미 삶의 동지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 보고 있으나 위에서 삶의 동지 그 다음에 열등자가 아님 그 다음에 그 단락 맨 밑에 동일한 육체 신비 여성은 남성들의 삶의 미래 이게 뭘 의미해? 여성의 역할을 지금 쓰는 거야. 역할. 이 글에서 그 다음 단락 성차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성차 밑에 인간성 봉사 그 다음 단락에 흥미롭게도 여기부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흥미롭게도 바티칸은 분명히 물질적 차원을 넘어 물질 동그라미 남성과 여성의 심리, 정신 그 다음에 성차가 또 나오죠. 물질적 차이뿐만 아니라 남성, 여성 심리적 차이 그 밑에 물질적 구조의 차이 그러니까 몸이 다르다는 거야. 심리적, 정신적인 역할의 차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는 여성일지라도 요 뒤에 인내 그 다음 그 밑에 끈기 독특한 능력 누가? 여성이 그죠? 그 다음에 넘겨봐봐 넘겨보면 여성을 그렇게 규정하는 거야. 맨 위에 보면 사회와 교회 여성의 역할 여성의 자질 뭐 이런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글이든 봐봐라. 이 논술 문제를 내기 위해서 글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 글을 통해서 여성성은 생물학적 선천성. 근데 지금 동그라미 친 것 중에 잠깐 생물학적 선천성은 남녀의 타고난 성차 그지? 이 성차라는 거 아직은 문장으로 쓰는 건 아니고 성차가 잠깐 여기 보니까 물질적 차이 이 물질이라는 건 피지컬리라고 해도 몸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물질 잠깐 여기 보니까 심리 그 다음에 정신의 차이 이게 이런 걸 만들어낸다는구나. 잠깐 이런 차이가 있어서 거기 보니까 여성과 남성의 지위와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고 보니까 여성에 대해서 뭐 동진이 협력 교육 뭐지 아까 무슨 협력자? 조력자 뭐 그런 단어 있죠. 조력자라는 이런 단어를 쫙 쓰는 거야 일단. 그 다음에 조력자 밑에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역할은 여성의 성격은 은근인가? 뭐 끈기 뭐 이런 게 있군. 그지? 일단 이거는 내가 지금 찾은 거고 여러분 이거 이외에 찾을 수 있는 다 찾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는 거야. 글을 쓰면 봐봐라. 여성성은 이제 문장으로 쓰는 거야. 여성성은 생물학적 선천성에 의해 규정이 된다. 이는 남성과 여성 이렇게 할 때 지금 말할 때 봐라. 여성성은 생물학적 선천성에 의해 규정이 된다 해놓고 이는 타고난 성차 바로 가지 않지 우린 보통. 이는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 그지? 특성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차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것이다. 그치? 이러한 규정은 특히
특히 남성과 여성이 물질적인 차이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차이가 남녀의 심리적 차이와 정신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치? 이러한 차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지위와 역할은 분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그러나 여성은 남성에 의해서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동지와 조력자로서 기능한다고 본다. 그치? 이 동지와 조력자로서 기능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그들만이 갖고 있는 끈기, 그 다음에 공감인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어휘 몇 개를 갖고 왔지만 우리는 글을 쓸 때 이 글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어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이걸 꼼꼼하게 여러분이랑 한 게 아니라 대충 핵심적인 것만 뽑아왔고 여러분들은 쌤, 저는 이 문장을 보니까 이 문장에서 이거 이외에 추가적인 요런 단어도 뽑을 수 있겠는데 단어를 많이 뽑는 게 중요하겠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적인 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여성성은 사회화 과정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라는 말, 여성성은 생물학적 선천성에 의해 규정이 된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사회화 과정에 의해서 여성성이 규정된다는 건 여성성이 절대적이라는 거야, 상대적이라는 거야. 다시, 여자는 여성의 어떤 특성은 사회화 과정에 의해서 규정이 되거든. 이건 야. 태어날 때부터 똑같아. 태어날 때부터 남자와 여자는 달라. 이렇게. 그럼 이 사회화 과정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말은 여성성이 절대적 혹은 영속적이라는 거야? 상대적, 가변적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사회는 계속 바뀌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성성이 바뀐다는 개념이 있는 거야. 거기다 쓰세요. 그럼 이거에 내포된 의미를 말한 거야, 지금. 거기다 써봐. 이 말은 여성성이 상대적이고, 거기다 써봐. 상대적, 가변적. 상대적, 가변적. 그지? 상대적, 가변적. 그러면 이 말은 남녀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다르니까 정신이 다르고 심리가 달라란 말은 여성성이란 말은 여기는 상대와 가변이라면 여기는 절대와 불변적이라는 거지. 써보세요. 절대적, 불변적. 이해됨? 자, 내가 왜 이 말을 해주냐면 논술에서 비교는 단순한 차이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하고 나 이제 내가 잠깐만 얘네 학생들이네. 내가 여러분을 학생이라고 하는 순간 비교항으로서는 학생이라고 하는 순간 나는 강사가 돼야 되는 거야. 선생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얘네는 학생이네 한 다음에 내가 난 중년 아저씨지. 이렇게 하면은 쟁점적 대비가 안 되는 거야. 잠깐만. 얘네들은 여자네? 그럼 여자네 하고 내가 나는 머리가 까맣지. 이거 비교가 아니죠. 그치? 무슨 말이냐면 그것도 써보세요. 모든 비교는 쟁점적 비교여야 되는 거야. 다시 모든 비교는 쟁점적 비교. 모든 비교는 쟁점적 비교. 됐죠? 그거만 주의하면 돼. 그리고 논술은 처음 할 때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또 봐라. 주제어가 주어지. 여성성은 사회화 과정에 의해 규정이 돼. 첫 문장을 딱 썼어.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서 말하는 여성성은 뭐지? 여성의 가정의 소동성. 그치? 여성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 의존성, 어휘를 쓰는 거야. 사회화 과정? 이 사회화 과정이라는 건 여기에서는 남성 중심주의적 사고. 그치? 여기서 사회화 과정은 거기 본문에 몸에 의해서 규정. 그치? 사회화 과정이라는 것은 성장 과정에서 혹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 그치? 거기에 보면 그것이 여성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그런 단어를 쫙 써야 돼. 그다음 한꺼번에 배치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았어도 누군가는 여기를 다시 보면 여성성은 생물학적 선천성에 의해 규정이 된다. 이렇게 해놓고 어휘를 다 뽑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분리하는 기제가 된다. 왜냐? 이는 남성과 여성의 타고난 성차, 좀 더 설명해 주고 싶어. 성차가 그들의 삶의 과정에 영향을 주어 그들의 분리의식을 만들었다는 걸 의미한다. 그렇지. 이런 분리의식은 인간이 갖고 있는 물질적 차이를 넘어 심리적, 정신적 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 심리적, 정신적 차이는 결과적으로 여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이 동지가 되며 때로는 조력자가 될 수 있다. 그치?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보이는 성격은 뭐 끈기와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끈기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치? 즉, 어휘는 동일하지만 사람마다 내가 쓰는 순서가 다 다를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이때 주의할 점. 자, 어휘를 가능하면 많이 가져오되 문장은 처음엔 단문으로 하는 게 좋아. 짧게. 그래야지 글쓰기가 쉬워. 무슨 말이냐? 다시. 예를 들어서 여성성은 인간이 타고난 성차에 의해 내재된 물질적, 심리적, 정신적 차이를 이야기하는 생물학적 선천성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복잡해.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뭘 쓰고 있지? 몰라. 그냥 처음엔 여성성은 생물학적 선천성에 의해 규정이 된다. 이는 타고난 성차를 의미한다. 이 성차는 결국 물질적, 심리적, 정신적 차이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잠깐 물질적, 심리적, 정신적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는 곧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단순하게 사회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깊숙이 있는 심리적 특성과 정신적인 지향성의 혹은 정신적 가치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시겠죠? 그치? 지금 뭐 한 거야? 계속? 이 어휘를 뽑았으면은 문장을 쓰는 걸 단계적으로 써야지만 글이 쉽지 한꺼번에 내가 여기 있는 걸 다 쓰려고 하면 안 돼. 첫 번째 문장을 썼으면 첫 번째 문장의 핵심적 단어와 잠깐 이걸 썼는데 내가 어휘를 이렇게 순서대로 안 하고 랜덤하게 뽑았어. 그럼 잠깐 생물학적 선천성 생물학적 선천성에 요놈하고 먹겠구나. 생물학적 선천성에 의해 규정된다 해놓고 이놈은 곧 남성과 여성의 지위와 역할의 차이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잠깐 지위와 역할의 차이가 왜 나오지? 이 지위와 역할의 차이는 인간에 내재된 물질적인 차이가 곧 그들의 심리적 차이와 정신적 능력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잠깐 이 능력의 차이를 만들어내니까 그러나 이는 여성이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에게 동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이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해놓고 잠깐 또 없나? 끈기 있고 그럼 조력자니까 이 과정에서 여성이 갖고 있는 성격은 끈기를 기반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쓰겠지. 그치? 즉 가장 중요한 거는 주제문을 찾아내고 두 번째 어휘를 찾아내고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자기가 만들어내 보는 거야. 지금은 틀려도 좋아. 아시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야에서든 간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대학 이후에서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인문사회 계열은 주로 털거나 쓰는 걸로 먹고 산다고 했잖아. 글을 써보면 알 거야 나중에. 살면서 글을 써본 적이 우리가 거의 없잖아. 쓰다 보면 내가 이런 걸 다 알고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글을 쓰는 과정을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거를 배우게 될 수도 있어.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요놈하고 요거 글자 수 요거 거기다 써보세요. 요거 300자 여기 원고지 있지? 다 있죠? 원고지에 보면 여기 여기 있죠? 절반 300자 중간 떼고 400자에서 700자 100자에서 300자 알겠지? 여기에서 반 여기에서 반 한 250자 써도 좋아. 그런데 여기 맨 앞에다가 나 하고 가 여기에 나라고 쓰고 그 다음에 가라고 쓰고 아시겠죠? 원고지 사용법은 몰라도 돼. 지금은 요게
원고지는 지금은 요걸 그냥 하나의 칸에 넣어주세요. 하나의 칸에 넣어주고, 근데 맨 첫 번째만 한 칸 띄고 1 써주고 한 칸 떼고 1 써주면 돼. 첫 번째만. 나머지는 연결해서 쓰고. 알겠지? 원고지 사용법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시간을 딱 1시간을 줄 거야. 1시간을 줄 건데 30분 동안에 원고지를 쓰면 안 돼. 그럼 그때 뭐 할까? 1시간, 즉 60분에서 30분 동안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썼는데 이거 이외에 어휘를 다 찾아내야 돼, 먼저. 그걸 우리가 브레인스토밍과 개요도 작성이라고 해.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30분 동안 30분에서 15분, 15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해됐음? 다시 지금 60분을 줄 텐데 30분 동안은 원고지를 건드리지 않는다. 그때는 자 여기 지금 여기 보면 100자에서 700자까지 있죠? 이쪽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이쪽에다 쓰세요. 이거 연습지로 생각. 여긴 연습지. 알겠지? 어휘를 여기 가 한 다음에 다 뽑아. 어휘를. 나 한 다음에 다 뽑아. 그리고 나에 해당되는 거 이쪽으로 여긴 문장으로 쓰고 여긴 문장으로 쓰고 여기는 어휘만 뽑아봐 한번. 그리고 자기가 나는 문장을 지금 조작한다고 생각해. 틀려도 좋으니까 쌤이 하는 방식 나도 지금 하는 게 다 다르잖아. 그지? 먼저 어휘를 모조리 뽑는다. 그리고 뽑은 어휘를 가지고. 그래서 앞에서 30분을 쓰라는 이유는 그거야. 이거를 가장 안 좋은 건 받자마자 원고지 딱 받자마자 처음부터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텍스트를 보고 베끼고 보고 베끼고 머리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본문을 갖다 베낄 수밖에 없어. 아시겠죠? 본문을 갖다 베끼지 않으려면 먼저 원고지의 한쪽 부분에 어휘를 다 찾아내고 절반 시간, 나머지 절반 시간에 쓰는 연습을 한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지금이 15분이니까 잠깐만. 이게 몇 시에 끝나지? 9시 반이요. 쉣. 잠깐, 내가 시간에서 어떻게 한 거야? 10시인 줄 알았네. 아, damn it. 그럼 안 되지. 잠깐. 9시부터는 몇 개를 해줘야 되면, 잠깐만. 15분? 30분. 오케이. 9시까지. 그러면, 지금 8시 15분에서 8시 40분까지를 브레인스토밍. 내가 웬만한 거 해줬으니까 8시 40분에서 9시까지를 글 쓰는 시간. 아마 그때 다 끝낸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야. 끝낸 사람을 한 3, 4개만 복사해서 같이 보면 이제 그게 곧 과제로 바뀌는 거거든. 아시겠죠? 다시 정리하면 지금부터 40분까지 브레인스토밍을 하세요. 그 다음 40분부터 9시까지 글을 써봐. 근데 오늘은 다 완성하지 못해도 돼. 편하게 일단 해보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요. 아무 관계 없어. 브레인스토밍은 그냥 나처럼 막 써. 어휘를 막 써도 돼. 요 글을 보면, 순서대로 한번 보자. 요거 볼게. 이 공개평가가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한 사람 거, 자기 거만 첨삭을 받잖아. 그러면 내가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몰라. 근데 요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야씨, 넌 좋겠다. 잘 썼어가 아니라, 나는 이걸 보고 이렇게 썼는데 얘는 이렇게 썼네. 나중에 알겠지만 좋은 글은 여러분들이 공개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좋다 하는 글은 짧은 시간에 글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 글의 실력을. 뭔지 아십니까? 어차피 우리는 오늘 동일한 거 썼잖아. 근데 누군가는 오늘은 평가를 좋게 받고 또 다음에는 못 받을 수 있어. 근데 오늘 평가를 잘 받은 글에 해당되는 어휘를 다 뽑아. 한번 봤으니까 얘가 이런 구조로 썼기 때문에 머리에 대략적인 방향성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얘에서 다른 친구의 글을 베끼는 건 아니고 어휘만 뽑아가지고 내가 다시 써보는 거야. 그럼 짧은 시간에 글이 정말 많이 들어. 근데
쌤은 이거 논술을 오래 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거든. 아, 이 글은 갓댐이다. 아, 이건 인간의 글이 아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 목동 나중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그 중에 괜찮은 글을 또 갖고 와서 같이 보긴 할 거야. 근데 오늘 이 글은 잘 쓰네. 근데 내가 지금 괜찮은 분량이 좀 있는 것만 갖고 왔거든? 왜 잘 썼는지 혹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첨삭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글 쓰는 방향이 보다 명확해질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면 이거는 이론이잖아. 그치? 근데 구체적인 글을 보면 아, 저렇게 쓰라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하지만 지금의 단계를 기준으로 하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일 시험 보면 오늘 이 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내가 쉽다고 말하는 건 그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괜찮은 글이다라고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첫 수업을 했어도 이거는 꾸준히 했던 친구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글을 평가를 할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치?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첫 번째 학생 거부터 봐봐. 여성성은 사회화 과정에 의해 규정이 된다. 근데 내가 아까 지나면서 여러분 거를 다 봤잖아. 이렇게 안 쓴 사람도 꽤 있죠. 항상 주제어를 주어로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성성은 사회화 과정에 의해 규정이 된다가 왜 중요할까? 모든 글은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기 때문에 얘가 틀리면 뒤엔 다 틀린 거야. 당연하겠죠. 논술은 얘가 결론이야. 얘가 맞아야지만 뒤에가 맞잖아. 그리고 이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첫 번째 문장을 논이라고 하고 주장, 그 다음에 뒤에 걸 증, 즉 주장과 근거라고 해. 주장이 명확해야지 근거가 명확하겠지. 그치? 요렇게 이거 좋았고 첫 번째 거 여성성은 사회화 과정에 의해 규정이 된다. 좋죠? 그 다음에 이는 자 이는이란 단어 매우 중요한 단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는이란 단어를 쓰면은 앞에 있는 글의 내용을 설명한다는 느낌이 들어. 이 친구 잘했어. 이는 타고난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타인들과의 관계. 좋죠? 이거 뭐냐면 사회화 과정이란 말 설명한 거야.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근데 사실 것이다고 끊어주긴 해야 돼. 것이라는 의미다라고 쓸 필요는 없어. 이것 자체가 의미이기 때문에. 것이다. 근데 것이라는 의미다. 뭐 이런 건 관계없습니다. 잘하고 있어.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타인들과의 관계, 앞에 타인들과의 관계를 받아줬지? 끊임없이 변함으로 여성성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잘 잡았죠? 왜 잘 잡았다고 하냐면 우리의 주제의식의 주제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글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러한 여성성의 변화는 과거보다 풍요롭게 설계된 경제적 여건의 변화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여기서부터는 좀 아쉬운 게 있어. 왜 아쉽다고 할까? 잘 생각해봐. 우리의 주제는 여성성은 사회화 과정에 의해 규정된다가 우리의 주제문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야. 야, 너 글 쓸 때 여성성과 사회화 과정과의 관계만 써. 근데 갑자기 이러한 여성성의 변화는 과거보다 폭넓게 설계된 경제적 여건의 변화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여기에 논점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텍스트 있죠. 내가 일부러 이걸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봐봐라. 지금 읽고 있는 이 친구가 쓴 이 글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여기죠. 여기. 맞지? 근데 여기도 우리가 과감하게 지웠지. 여기도 지워야 돼. 왜 지워야 되냐면 논술은 전체의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야. 여기가 여성성은 사회화 과정에 의해 규정이 된다고 이 부분은 써도 좋긴 좋은데 짧게 써야 돼. 왜? 야, 그래서 여성의 변화가 필요해. 얘와 얘는 논점이 다르지. 우리는 여성성은 사회화 과정에 의해 규정이 된다까지만 써야 되는. 그리고 얘를 써도 짧게 한 문장. 이해가 되시죠? 즉 거기다 씁니다. 주제의 범주에서 조금 벗어난 거야. 근데 이 글이 그래도 괜찮다는 거는 전체의 앞부분까지, 즉 900자 앞부분까지는 범주를 정확히 잡고 쟁점도 좋고 무엇보다도 본문을 베끼지 않은 거야. 본문을 베끼지 않은 거야. 진짜 중요한 거거든. 내가 왜 일부러 처음부터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것 같다 할지라도 요약부터 하지 않았냐면 요약부터 시작하잖아. 내용을 다 정리하려고 해. 근데 이거 요약한 거 아닙니다. 앞에 거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글이 좋은 글이야.
지금은 약간씩 틀려도 돼. 그리고 900점 밑에 보면 하지만 이는 아직까지도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많은 나라에서 뭐지? 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이 내용은 맞았지만은 사실은 주제의 범주에선 뒤에는 조금 벗어났다. 근데 괜찮아. 이 배우는 거죠.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첫 번째 문장의 범주 안에서만 글을 쓴다. 자, 보세요. 이 친구가 글을 예전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장과 문장의 관계나 어휘의 설정이나 이런 거는 전혀 지적할 게 없어. 맞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도 어색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글 쓰는 건 어렵지 않아, 논술은. 그리고 만약에 이 주제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썼다면은 이거는 비교로서는 굉장히 좋은 글이야.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요거? 여성성은 생물학적 선천성에 의해 규정이 된다. 딱 잡아주고 좋죠? 성찬원에서 받아준 게 뭐야? 생물학적 선천성이 차이를 받아준 거야. 성차는 남성과 여성의 물질적 차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차이. 여기는 본문이지만 이제 밑에서 그러므로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조력자와 삶의 동지로서 여겨져야 한다. 여성은 남성의 삶에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오케이, 쟁점을 잘 잡았지. 그런데 쌤, 이거는 좀 본문을 많이 가져온 거 아닌가요? 보세요. 이 글에 우리가 제이심은 나와. 그러니까 첫 번째 글과 두 번째 글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두 번째, 즉 제이심은 가는 본문 자체가 개념이 많아. 개념을 많이 가져와. 관계없어 이런 거. 본문이 쟁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이시문화 여성의 사회화 과정은 본문의 쟁점적 어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 규정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학생의 글을 보니까 여러분도 내가 지금 말하는 걸 이해가 될 거야. 사실 제이시문 가를 읽을 때는 어휘가 쟁점어가 많았어. 근데 나는 사실은 쟁점어보다는 내가 그 내용을 보고 규정을 했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잘한 겁니다. 넘기세요. 뒷면 보면 자, 이 친구도 여성성은 사회화 과정에 의해 규정이 난 좋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써야 되는 거다. 아까 계속 뭘 강조했어? 주제와 관점. 이걸 까먹으면 안 돼. 주제와 관점. 그러니까 여러 학생의 글을 보면 좋은 게 뭐냐면 글을 보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써야 될 방향성을 잡게 돼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미래 뭐라고 썼냐면 사회화 과정 중 남성 중심주의 영향을 받는다. 오케이. 왜냐하면 이게 부정적이라고 했잖아. 근데 본문에는 남성 중심주의가 없지요. 근데 본인이 추론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로 인해 여성은 남성 중심주의라는 사회화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좋은데 좀 아쉬운 건 동어 반복적이지. 그치? 동어 반복은 피해주는 게 좋은데 그게 반복이 됐다. 그건 조금 주의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좋죠. 이런 거. 수동적으로 타인에 의해 여성의 운명은 생물학적 요인이 아닌 사회적인 의도에 의해 결정된다. 좋지 이것도. 이에 대한 예시로 청소년기 소년과 소녀를 고의적으로 분리시킨 것을 말할 수 있고 그렇다고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조금 여기서 이제 범주가 바뀐 거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뭐 혁명해야 된다라는 말은 논점은 아닌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는 거지 뭐. 이미 정해진 틀이 있는 사회에 갑자기 변화가 생기면 오히려 불편하고 어색한 느낌을 받고 따라서 변화를 시도하려면 도덕, 사회, 문화 등 여러 결과물들이 모두 수반되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쟁점이 아닌 부분까지 들어간 거야. 첫 번째 학생처럼. 여기를 쓰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이거의 분량은 줄였어야 되는 거야. Right?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의 여성성은 생물학적 선천성에 의해 규정이 된다. 여성들은 타고난 성차를 지닌다. 좋죠? 성차들은 받아줬어. 물질적, 심리적, 정신적 차이를 포함하는데 이 성차로 여성은 인내, 끈기 등 여러 능력을 부여받는다. 해놓고 능력을 딱 받아줘.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여성은 조력자, 삶의 동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해놓고 여성들의 이러한 지배적 역할은 이러한을 통해 앞에 걸 받아주잖아. 문장 굉장히 자연스럽지. 그리고 문장이 비문이 아니고 문장과 문장의 관계가 핵심적 어휘를 통해서 잘 연결이 되고 있지. 이해되시죠? 이런 거야. 그죠? 좋아. 넘기시고. 자, 세 번째 겁니다. 여기도 봐봐. 여성성은 사회화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좋지. 이런 사회화 과정은 사회가 변화함에 따르니까 논점을 변화로 갔어.
변하기 때문에 상대적 가변적. 좋아. 그 다음에 사회화 과정 중 하나인 사회적 이데올로기는 남성 중심주의와 남성 우월주의 특성을 담고 있고 사회에서 남과 여는 타인들과 사회에 의해 고의적으로 분리 여기에서 남성 중심적인 사고. 조금 아쉬운 건 남성주의 중심주의가 한 번 더 나왔잖아. 이건 동어 반복이죠. 혹은 예를 들어 여기 이럴 때에는 여기에서 나타난 여성에 대한 억압적인 이데올로기는 이라든가. 그치? 그러면 남성 중심주의란 말을 억압적 이데올로기로 바꿔줬기 때문에 동어 반복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겠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사고가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사회고전 여성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잘 잡았지? 그지? 방향성 좋고.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이 사회화 과정이란 말에 대한 분석이 더 들어갔으면 더 정교했을 텐데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가해 여성성은 생물학적 선천성에 의해 결정이 된다. 좋지. 이것은 하고 앞에 걸 받아준 거야. 남과 여가 선천적으로 신체적 차이가 있다. 절대적 불변적 성격 좋죠. 성경에서 인간성, 남녀관계 구분, 묘사, 여자는 열등한 존재가 아닌 조력자, 삶의 동제의 역할. 자, 남녀는 신체적 차이 이외에 정신적, 심리적 차이 존재, 여성은 여성만의 독특한 능력인 인내와 끈기를 통해 남성의 삶에서 조력자 역할하고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잘 잡았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첫 시간이지만 내가 여러분도 이미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방향성을 알고 있는데 너네가 집중을 잘한 거야. 왜냐하면 첫 수업에서 요 정도 쓰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이 몇 등급인지 난 잘 모르거든. 왜냐하면 논술은 수능을 물어보지 않아. 우린 수능과 무관하기 때문에. 수능에 최저가 있는 데가 절반이고 없는 데가 절반이지. 그치? 근데 이제 자기가 오늘 쓴 친구, 내가 이제 그 분량이 안 돼서 같이 안 보았던 친구들은 본인이 알 거야. 이렇게 보면, 아, 저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였구나라든가, 내가 지금 쓰는 방향이 맞았나라든가. 그치? 아니면, 나도 주제문은 괜찮고, 어휘도 괜찮았는데, 여기에서 나도 논점에서 벗어났다라든가. 자기가 알겠지. 그거를 교정해 오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즉, 요 정도면은 보통 매 시간마다 우리가 중간에 글 쓰고 4-5명 글은 같이 볼 수 있어. 그럼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 글은 오늘 아까 한 거에 비해서 요런 걸, 내가 오히려 이런 걸 잘했고, 내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었네. 요걸 계속 교정하는 거야. 논술의 핵심은 첨삭입니다. 첨삭. 첨삭을 많이 받아야 좀 훨씬 더 좋은 글이 되겠지. 됐지? 하나 더 이제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딜 보냐면 이 페이지 봐보세요. 이것도 비교로 할 거야. 비교로. 보면 똑같아. 구성. 자, 논술 문제는 비교를 하다 보면은 비교가 해석과 비판의 논증 구조와 동일하거든. 지금은 해석과 비판 아직 안 배웠지만 비교를 하다 보면 그게 무슨 말인 줄 알 거야. 자, 지금 제2신문가에서 주제어는 이겁니다. 소비의 원인은 하고 이쪽에 사회적 가치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제2신문 위에 있게 가고 나다. 소비의 원인은 경제적 차이.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럼 우리는 두 가지죠. 소비가 뭘까? 소비라는 거, 물건을 사는 거야. 근데 물건을 사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그러면 소비의 원인은 사회적 가치 때문이야. 거기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가치 체계, 사회적 가치 체계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이제 여기에 설명을 해 주는 거야.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사회적 가치 체계를 소비를 한다는 건 사회적 가치 체계를 소비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얘들아, 사실은 내가 삼성 회장이야. 이렇게 한 다음에 필요한 차 있으면 얘기해.
그럼 여러분이 두 가지 차가 있다. 요즘 가장 잘 나가는 게 뭐가 있지? 벤틀리가 있고, 또 하나 잘 굴러가는 차 중에 모닝이 있잖아. 너 어떤 거 가질래? 쌤 차는 다 똑같잖아요. 저 모닝 가질래요라고 안 할 거야. 아무래도 인생은 뽀대잖아요. 쌤, 벤틀리가 좋습니다. 근데 벤틀리를 산다는 거는 단순하게 차의 기능을 사는 게 아니지. 그 차에는 뭐가 있어? 사회적 욕망. 그죠? 욕망, 이미지. 심지어 지위가 있어. 그게 사회적 가치인 거야.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살 때는 그 물건 자체를 사는 건 아니야. 물건에 내재된 가치라는 걸 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남학생들 패딩, 뭐지 그거? 노스 페이스인가 그거? 거기에 이렇게 숫자가 있었지, 그거. 이렇게 600,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모든 애들이 그거를 입고 다녔잖아. 왜? 그게 고등학교 남학생들이라면, 내가 기억을 잘 안 나는데, 어떠한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차. 운전을 쫙 하고 가는데, 오른쪽에 이 현실이 그러니까 무시하는 건 아니다. 쭉 내가 운전을 딱 하고 갔는데 왼쪽에서 벤틀리가 쫙 지나가. 그럼 바로 비켜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앞에 벤틀리가 계신데 내가 뒤에서 깜짝대면 안 되는 거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박았다가는 쇳대거든. 그렇죠? 근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옷이 얘가 예를 들어서 수트인데 딱 봤더니 에르메스야. 에르메스가 보통 한 3,000 정도 하거든? 양복이라고 하나, 그거? 그 정도가 돼. 그러면 상품을 구입한다는 건 그러므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뭘 구입하는 거냐면 사회적 욕망. 그지? 지위. 그리고 사회적 이미지. 이런 걸 구입하는 거지. 심지어 이거는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 왜 남학생들 대학 들어가면은 헬창이라고 하나? 운동 많이 하는 애들. 그치. 근데 대학 들어가서 이렇게 헬스클럽을 가는 이유는 뭐야? 헬스클럽을 다니게 되면 내가 그런 몸을 갖게 된다는 환상을 소비하는 거잖아. 실제로 등록해놓고 도번 가고 안 가잖아요. 그죠? 그치? 그리고 남자들의 우리의 워너비는 뭐냐면 식스팩이잖아. 물론 내 나이가 되면 원팩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튼튼한 이렇게 라운딩 원팩.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하는 건 몸에도 뭐가 있는 거야? 몸에도 사회적 욕망과 사회적 이미지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소비는 단순하게 물건을 사는 건 아니다. 여기에 이제 그게 나와 있는 거야. 봐라 그러면 뒤에 심은 가를 한번 봐봐. 소비는 자 형식적 규칙 밑줄. 근데 개인 수준의 욕구와 무질서, 아노미적인 것은 아닌 거야. 이거 쓰면 안 되죠. 그럼 뭘 써야 되느냐? 자, 세 번째 줄에 적극 동그라미, 집단 동그라미, 강제, 도덕. 근데 얘가 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밑에서 세 번째 줄 맨 오른쪽 보면 집단 통제, 통합. 긍정적으로 보면 통합의 역할을 하고 부정적으로 보면 통제의 역할을 하기도 해. 그죠? 왜냐하면 이 학벌도 사실은 학벌도 소비잖아, 소비. 그치? 쌤이 예전에 목동에서 쌤이 학교가 신설동에 있는 학교인데 그쪽으로 이렇게 쭉 가. 그러면은 뭐야 저거 이런 거. 그 학교 거 뭐라고 하지 이거? 뭐라고 해 이거? 파일? 학교에서 나오는 그 학교 그 백팩도 있고 그 당시에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백팩을 메고 그러면 옆에 이제 여학생이 우리 때는 버스를 타면은 가방을 들어주는 그런 게 있었어. 그럼 딱 가방을 딱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학교 이렇게 네이밍 딱 돼 있는 거 있지? 그걸 딱 들어요. 딱 들은 다음에 앞에서 있으면 이렇게 네이밍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줘. 왜냐하면 그 당시엔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학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내가 안녕하세요. 저기 뭐 메가스터디 조현병천이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고구려대 출신이고요. 그러면 나 나가자. 고구려란다. 고구려 대학 없지?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하나의 뭐냐? 사회적 가치 체계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잖아. 맞죠? 이 말은 소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건을 사면서 물건 자체를 사는 게 아니라 그 물건에 내재된 가치까지도 같이 소비하게 되는 것이다. Right? 자, 하나 더. 제이시면 나 한번 봐보세요. 제이시면 나를 보면 이거 표를 그냥 쓰면 안 된다. 이거는 표를 보고 해석을 하는 거야. 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표를 다 읽어보니까 알았어. 여기를 잘 들어야 돼. 소비의 원인은 경제적인 계층의 차이구나. 그런 다음에 경제적 계층의 차이까지 딱 쓴 다음에 표를 보면 옷을 세일 기간에 이용하여 구입하고 예정 이런 거 쓰면 떨어진 거야 그냥. 그게 아니라 경제적인 계층의 차이 때문이다. 그 다음 뭘 써야 되냐. 경제적 계층의 차이는 곧 소득의 차이야. 그치? 소득의 차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의 선택의 범위를 규정해줘. 그지? 이 선택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그지? 구체적인 상품, 소비의 방향을 결정해줘. 그리고 상품 소비의 방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상위 계층과 중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소비의 양상을 결정해줘. 그지? 그것이 바로 소비의 원인이다. 한 다음에 아주 짧게 도표를 보면 상중하 계층의 소비에 대한 성향을 봤을 때 뭐 이거 한 문장 정도를 넣어주는 거 괜찮거든.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도 똑같았지. 우리가 어떻게 했어? 소비의 원인은 사회적 가치 체계의 차이 때문이다. 소비의 원인은 경제적인 계층의 차이 때문이다. 맞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저기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아마 나보다 한 살이 많거나 그럴 거야.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는 학교 앞에 세느강이라고 있어. 세느강. 세느강이 뭐냐면 고대 앞에 이렇게 개천 같은 데가 있거든. 근데 거기에 가서 친구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친구들이 이렇게 가면은 예를 들어서 야, 민정아 너 혹시 500원 있어? 너 2,000원 있어? 그 당시 2,000원하고 5,000원이면 많이 먹거든. 그럼 애들이 호주머니에 이렇게 야 나 2,000원 있어. 그래서 애들이 한 10,000원 정도 모으면 그날 소주 한 짝을 먹을 수가 있어. 요까지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이해가 되지? 소주 얘기가? 왜 안 웃지? 소주 얘기를 이해한다는 걸 한번 까봤다는 거잖아. 자, 근데 소주를 먹으러 가서 우리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는 건 돈이 없다는 거잖아. 생각해 보세요. 이재용 회장이 학교 다니면서 야 친구들이 재용아 너 얼마 있어? 잠깐만 나 2,000원. 한 번도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 아니야. 뭔지 이해가 됨? 즉 계층의 차이라고 하는 건 경제적인 소득의 차이가 이 사람의 소비의 패턴과 소비의 양상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지. 됐음? 그러므로 소비의 원인이라는 건 한쪽은 가치 체계를 선택하는 것이고 한쪽으로는 자신의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소비의 선택의 범주와 그지? 방향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됐음? 오케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 내용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했던 거를 기반으로 방금 전에 근데 앞에 내가 괜찮다고 하는 글들도 마찬가지야. 이게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요. 본문만 갖고 오지 말고 지금은 틀려도 좋으니까 막 쓰세요. 자신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봐. 왜냐하면 맨 나중에 쌤, 한 2, 3회만 지나도 글 쓰는 거는 고민하지 않을 거야.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또 고민이 뭐냐면
아, 쌤, 글 쓰는 방향은 알겠는데, 어떤 걸 더 내가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가면 이제 내가 책을, 논설에 자주 나오는 주제, 17가지 주제가 있어. 그건 그때 가면, 쌤, 제가 주제를 좀 알면 글을 쓰는데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글의 구성을 배우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논설에 나오는 주제가 결정이 돼 있거든. 그럼 그 주제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책을 쭉 보면은, 이런 방향으로 내가 글을 전개해 나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배경 지식이 있어. 그거를 같이 연결했으면은 훨씬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그러면 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금 전에 아까 했던 여성성. 그거를 완성해 오는 거. 혹은 오늘 다른 친구들 거 글을 봤으면은, 쌤, 제 글 약간 좀 이상한데 다시 교정해서 오는 거. 두 번째, 소비의 원인 요 두 가지. 이거 250자, 250자입니다. 그래봤자 오늘 거 다 다시 써와봤자 천자밖에 되지 않아. 알겠지? 그렇게 써오시면 됩니다. 됐음?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까지 과제 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고생했습니다.